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재개발 인사이트의 김문성입니다. 산업복합 재개발이 왜 황금알을 낳는 재개발인지 오늘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합 재개발이란 낙후된 중공업 지역 개발을 위해 태어난 재개발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신도림, 물레, 영등포, 성수, 그리고 금천구 독산동, 가산동 같은 지역들은 옛날에 공단이 있던 지역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낙후되고 쇠퇴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이 규제에 막혀서 개발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들을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주면서 재개발을 유도하는 게 바로 산업복합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복합 재개발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용적률 완화라든지 규제를 완화시켜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재개발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산 같은 배드타운으로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판교 지역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판교는 디지털밸리라 그래서 많은 직장들,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문화시설들이 있어서 직주락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마곡 신도시가 지금은 개발이 직주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곡 엠벨리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마곡의 지식산업센터, LG 연구소 같은 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마곡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LG 아트센터라든지 여러 문화시설들이 같이 개발되고 있어서 직주락으로 사람이 살기 편하고 미래형 재개발 지역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복합 재개발은 단순히 재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그리고 문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시설, 그 다음에 아파트까지 함께 지어지는 것을 산업복합 재개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단 그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지역이 아니라 낙후된 중공업 지역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서울시 중공업 지역인데요. 사업장 유입 5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사업장 유입 5개 지역이라는 것은 영등포구, 구로구, 성동구, 그리고 금천구, 가산동, 독산동 이렇게 5개 지역을 말합니다. 이 5개 지역은 직장인들이 출퇴근 선호 지역이죠. 영등포는 옛날부터 공장도 많았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식산업센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고요. 여의도의 배후 산업단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공단은 공장이나 아니면 벤처타운들이 많이 몰려져 있고요. 성동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대형 공장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서 중공업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금천구 가산동, 독산동은 이미 신도림역 유동 인구를 넘어섰다고 발표가 되었죠. 여기는 14,000개의 업체, 그리고 근무하시는 인원은 상신원이 18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5개 지역의 특징이 뭘까요? 사업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일자리가 많으니까 출퇴근을 선호하고, 사업장이 많으니까 일자리가 많고, 벤처타운이라고 하죠. 마곡에 가도 지식형 산업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판교에 있는 IT타운, 그리고 지식형 벤처타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식형 산업센터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피스는 약간 작은 개념이고요. 그거보다 좀 큰 규모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지식형 산업센터가 분양이 잘 되는 곳이어야 되느냐? 이거는 산업복합 재개발이 가진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산업복합 재개발은 요 면적을 재개발을 해서 이렇게 2배로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 이 면적 그대로 지식형 산업센터를 개발을 해야 되고요. 정부에서 늘려준 이만큼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파트는 당연히 모두 뭐 영등포구, 물레동, 영등포동, 구로구, 신도림동, 성동구, 성수동, 가산동, 독산동, 가산 디지털 단지역, 독산역, 초역세권들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분양이 잘 되겠죠. 근데 지식형 상업센터는 다릅니다. 역세권을 끼지 않고 지식형 상업센터가 분양이 안 되면 여기에 들어간 공사비만큼 이득이 아니라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상업복합 재개발은 지식형 상업센터의 분양 성공이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 면적이 100평 되는 면적을 200평으로 개발을 했을 때 똑같이 100평은 아파트로 분양을 성공했겠지만 이 100평이 분양가를 적당히 받아서 분양이 완판을 해야 분담금이 내려가서 우리가 200평이 늘어난 이유가 있고 사업성이 좋아져서 이 재개발을 할 명분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사업복합 재개발을 해서 지식상업센터가 분양이 안 된다. 그럼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산업복합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몇 개 없고요. 그 몇 개 안 되는 지역만 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재개발이 되는 경우에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고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이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 상가도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1000세대의 상가와 아파트 1000세대와 사무실 1000명이 근무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지역의 상가가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퇴근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 불이 켜지는 베드타운 1000세대가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상가는 무조건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아파트는 출근을 하고 퇴근해서 들어와서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복합 재개발은 아파트이면서 지식형 상업센터도 함께 형성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외부에서 그쪽 지식형 상업센터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주 인구가 늘어납니다. 상주 인구가 늘어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상업시설 분양도 성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재개발 시에 아파트만 있는 거와 상가가 있는 지역하고 보셨을 때 어디가 조금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아파트, 지산, 상가. 이 지산은 일자리라고 표현을 하죠. 일자리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과 상가, 문화시설이 함께 있는 곳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 지역이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5000평을 갖고 개발을 했을 때 아파트만 5000평 지어지는 거와 아파트 4000평, 지식산업센터 4000평, 상가 2000평이 지어지는 곳이 다 개발이 끝난 다음엔 아파트 가격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업복합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용적률 400%, 복합개발 허용, 중공업지 개발 탄력이라고 발표를 했죠. 이건 서울시에서 상업복합 재개발을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요. 복합개발을 허용했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한 개의 필지가 있으면 이쪽은 우리가 많은 일자리, 지산이라고 하죠. 지산으로 개발을 하고 반을 나눠서 이쪽을 아파트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의 규모가 작아졌겠죠. 근데 복합개발을 허용한다고 했다는 건 이렇게 했더니 아파트 세대수가 적고 단지 규모가 작아지니까 개발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찬성을 안 합니다. 반은 공장이고 반은 아파트니까요. 단지 규모는 작아 보이고 공장하고 아파트가 별개로 있으니까 이걸 분리개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책은 있지만 개발을 안 했던 겁니다. 복합개발을 허용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똑같은데 나누지 않습니다. 똑같은 면적에다가 한 동으로 올려서 여기에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상가를 같이 짓는 거죠. 요거를 새로 지어지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파트,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산, 여기는 문화시설 및 상가입니다.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 아파트가 여기까지는 상가, 위에는 아파트입니다. 그게 지금은 산업복합 재개발에서는 여기에 상가만 있었던 게 주상복합이라면 여기에 지식산업센터 일자리와 상가, 위에 아파트가 같이 지어지는 게 복합개발입니다. 서울시에서 복합개발을 허용을 해줬죠. 그리고 용적률 400%. 여태까지 용적률은 준공업진 300%였습니다. 근데 300%를 허용을 안 해줬어요. 보통 250% 전후를 줬었고요.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때만 300%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를 지어도 400%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획기적으로 용적률이 많이 늘어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400%가 얼마인지 잘 와닿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통으로 개발되는 지역들의 용적률이 보통 299%입니다. 300%죠. 그거보다 100%를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준공업지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라면 이 다음 내용 보시면 이건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또 더 엄청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역세권 준공업지를 준주거의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에는 140%라는 얘기는 400% 아까 기본 용적률의 1.4배, 용적률을 560%까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층 주거지 재개발이 300%입니다. 근데 지금 560%를 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거의 2배를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까요? 뭐냐면 준공업지 재개발을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2028년도, 2029년도까지만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빨리 재개발을 추진해서 아파트를 공급해. 우리가 그때까지 물량으로든 용적률이든 무조건 지원을 할게. 정부와 서울시가 한 몸으로 밀어주는 재개발은 산업복합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한 몸 한 뜻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밀어주는 재개발, 지금 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거고요. 그리고 왜 560%냐면 보십시오. 이걸 딱 나누면 300%가 아파트지 않습니까? 저층 주거지 신통으로 개발되면 여기서 300% 아파트랑 똑같이 지을 수 있고 260%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60%는 문화, 공공시설, 상업시설을 짓고요. 200%는 지식형 상업센터를 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일반 재개발은 아파트만 공급을 하는데요. 산업복합 재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이유는 공공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는 재개발입니다. 산업복합 재개발은. 여러분들이 평가 단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00평을 재개발해서 1,000평의 아파트만 짓는 거랑 5,000평을 재개발을 해서 1,000평 아파트와 800평을 지식산업센터를 져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2,000평의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문화시설과 상업시설 이렇게 골고루 개발하는 거랑 여러분들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까?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가 한 몸 한 뜻으로 산업복합 재개발은 같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재개발이 있지만 지금은 산업복합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시기예요. 다만 상업복합 재개발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와 공공문화시설과 지식형 상업센터가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식형 상업센터와 공공시설 아파트의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형 산업센터가 분양이 잘 되는 곳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재개발입니다. 산업복합 재개발이 쉽지 않은 재개발이다 보니 상가도 분양이 잘 돼야 되죠. 지식산업센터도 분양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2026년 재개발 접수 받은 내용인데요. 26지구
저층주거지 22지구, 그리고 중고급지는 하나입니다. 총 49지구인데요. 이 중에 중공업지가 하나예요. 그리고 이 중공업지도 어디냐? 여기서 보면 창이동 주민센터 산업복합 재개발로 개발이 될 거고요. 건설호수 584세대, 면적 15,412평을 한 5,000평 전후 될 것 같습니다. 5,000평에 지금 건설호수가 584. 이거를 제가 한번 산업복합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5,000평짜리거든요. 그 전에 산업복합 재개발은 특징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넓은 부지에 적은 조합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00평이라고 했을 때 50평, 70평, 100평 소규모 주택들이 난립되어 있는 그런 재개발 지역은 조합원 수가 많습니다. 필지가 적고 세대 수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창동 2지구 보시면 584호실을 진다고 했는데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금천구, 저번에 임장에 갔던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00평의 조합원이 108명 정도입니다. 집은 30평, 50평에도 한 동을 지을 수 있지만 공장은 최소 평수가 한 100평 정도, 그리고 큰 평수는 400평, 600평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5,000평일 때 어디는 400평, 600평이 사장님이 한 분이세요. 그러면 400평을 가지신 사장님도 조합원 한 명이고요. 40평짜리 집을 갖고 계신 분도 조합원 한 명입니다. 산업복합 재개발 지역은 조합원이 적습니다. 근데 똑같이 5,000평 개발을 하는데 조합원이 500명, 조합원이 100명이에요. 의견을 모으기가 100명이 훨씬 쉽겠죠. 사업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려면 이득이 명확해야 되겠죠. 자,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100억의 마진이 생겼을 때 500명이 나누는 거랑요, 100명이 나누는 거랑 너무나도 현저하게 티가 나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빨리 진행되겠습니까? 산업복합 재개발에 조합원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릴 거고요. 용적률 많이 주죠. 그리고 사업성이 좋죠. 그러면 분담금이 최소화가 됩니다. 넓은 부지에 적은 조합원, 첫 번째. 두 번째, 적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의사 진행이 빠르죠.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 빠르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주도 빠르고 시공사 선정도 빠르고 이런 게 모든 게 금융 비용하고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금융 비용이 상당히 줄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60%까지 용적률 적용해서 분담금 최소화. 이 얘기는 뭐냐면 용적률을 많이 준다는 거는 일반 분양 물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200세대 중에 100명이 조합원일 때랑 200세대 중에 50명이 조합원일 때랑은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세 가지가 산업복합 재개발의 장점을 정확히 표현했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표로 해서 비교를 해놓은 것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 함께 보시면서 자세하게 좀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도 사업입니다.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남는 합계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최대한 많이 짓고 동업자 수는 줄여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 분담금을 적게 내는 사업이죠.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최대한 도와주고 있는 게 바로